제목은 이제 보도국장,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라고 달아봤고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MBN에서 처음으로 임명동의제 투표를 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 그렇죠. 김주아 앵커가 당시에는 원래 이제 MBC 조합원이었고 아나운서 시절에 그다음 우리 MBN에 와서는 보도국의 특임이사로서 첫 번째 임명동의제 선거를 할 때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투표한 관리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진인데 이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들어오게 된 거는 사연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임명동의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회사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뭐냐? 이 6개월 영업정지 때문이죠. 우리 회사가 이제 6개월 영업정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 노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쟁을 했죠. 그래서 저랑 나석재 언론노조 사무처장님하고 같이 둘이서 한 2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고, 방통위 앞에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하면서 회사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발표한 경영혁신안 중에 보면 뭐 외부 인사 영입부터 뭐 쭈르륵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보면 두 번째 항목이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 실시.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자위원회 구성 개선. 그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서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원래는 다 사측이 임명하던 거를 이때 요거를 요구한 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노조 추천 시청자위원들이 들어오신 거고,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하게 요구했던 게 임명동의제 실시였던 거죠. 근데 주요 임원이라고 하면 원래 보도본부장이나 뭐 많은데 그 중에서 회사가 들어준 건 보도국장만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받아들인 것 중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있었다. 그럼 회사는 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들어줬을까? 왜냐하면 매일경제신문이 편집국장 신임투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매경미디어 그룹에서 매경이 편집국장 신임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신임투표라는 측면으로 그냥 같이 받아준 거야. 그러면 매경은 왜 하고 있었나? 매경은 신임투표를 하긴 하는데 찬성률이 94% 뭐 96% 이렇게 나와요. 거의 형식적인 투표인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찬성률이 높나 봤더니 얘들은 이메일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기명 투표를 하는 거야. 누가 투표했는지 다 아는. 근데 그걸 어떻게 반대를 찍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회사는 그래 이 정도는 받아주자라고 해서 받아준 거죠. 왜냐하면 이 6개월 영업정지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만만하다 싶은 거 몇 개를 받아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였는데 문제는 실제로 임명동의제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저희가 그냥 그렇게 기명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세부안을 합의해서 절반의 과반이 부동의할 경우에는 부결되고, 그 다음에 현장 투표, 반드시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다 같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파원 지방교재는 온라인으로 하고 보도국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투표를 했더니 회사는 당연히 무난하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웬걸 두 차례에 거쳐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서 회사가 임원으로 키우던 주요 인사들이 다 부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이나 언론노조에서 이렇게 합의한 임명동의제가 부결이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요때 이후에 1년간 보도국장을 임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 보도국장을 다시 불러와서 그 사람이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임시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결국엔 한 1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지금 박대일 보도국장이 노조에서 결국에 설문조사를 해줘가지고 사실상 3차 신임투표를 해서 지금 현재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렵사리 임명동의제를 하는 과정에서 임명동의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도 알게 되고 사측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회사 안에서 이 직원들이 사측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임명동의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임명동의제라는 건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YTN 같은 경우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분 노종면 의원이라고 아시죠? 그 언론노조 출신이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노종면 의원이 원래 보도국장 하려고 임명동의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왜냐면 그 젊은 직원들이 보기엔 뭐 너무 꼰대고 뭐 처우 개선보다는 너무 외부에만 갇혀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탈락했어. 그러니까 이게 노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임명동의제는 사측이 이상한 사람을 냈으니까 부결된 거지, 멀쩡한 사람 냈으면 통과될 수도 있었던 거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현재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명동의제는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제도다. 다만 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내의 어떤 의견을 모아내고 진짜 이상한 사람을 걸러내는 그런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언론계에서 임명동의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KBS부터 임명동의제가 올해 초에 무력화되기 시작했죠. 이제 박민 씨가 KBS 사장으로 오면서 이번에 또 바뀌었지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해야 되는데 임명동의제 없이 보도국장을 임명해버리는 사건이 올해 1월 25일에 생겨났습니다. 26일에.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때 박민 씨가 주장한 건 뭐냐면, 이 임명동의제라는 게 사장의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더니, 방송법에는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KBS 정관에 이 단체협약으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을 안 바꾼 거야,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인지. 그래서 KBS 정관에는 임명동의제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규정돼 있지 않은데 임명동의제를 해버리면 이건 정관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방송법도 그런 내용 없으니까 방송법도 위반하게 된다. 요 논리로 아는 거예요. 그럼 단체협약은 위반해도 되냐? 그건 이제 이건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 만큼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체 교섭 깜도 안 되는 걸 단체 교섭을 체결한 게 잘못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요 논리로 밀고 나가면서 임명동의제를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KBS 노조 입장에서 어떻게 소송을 걸었겠죠. 뭔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KBS 본부가 언론노조와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언론노조 내부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조직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언론노조 본부가 소송했어야지. 그러니까 언론노조 본조가 소송했어야지 KBS 본부가 왜 소송하냐. 너네는 언론노조의 일부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기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회사들 간의 어떤 내부 사정인 거고, 지금까지 다 그 회사 내부의 그 지부나 본부 차원에서 다 주체로 했는데, 갑자기 이 법원에서 이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라는 게 요즘 이재명 재판도 완전 달라다니지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엉뚱한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됐고, 요게 되는 걸 보면서 YTN도 따라한 거죠. YTN도 그 김백 씨가 YTN 사장을 하고 유진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국장을 임명동의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협에. 근데 이것도 단협을 패싱하고 4월 달에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YTN 노조가 또 똑같이 이번엔 언론노조 끼고 이렇게 소송을 냈겠죠. 근데 법원이 또 각하했어. 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또 각하했어. 그 왜 그랬냐? 이번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는지 현 단계에서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요 임명된 사람들 있죠. 김은건, 김종균 요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YTN을 상대로 소송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번에 또 소송의 대상이, 아까는 소송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각했잖아. 이번에 소송의 대상이 틀렸다고 해서 또 기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YTN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이거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증거고서와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한 문제라면서 본안 소송으로 가라고 한 거야. 근데 본 소송으로 가면 한 2년 걸리잖아요. 근데 보도국장 임기 몇 년이겠어요? 길어야 한 1, 2년 하는데 이 본 소송 가면 갔다 오면 임기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YTN과 KBS부터 임명동의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고,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다른 언론사들이 누가 임명동의제를 하겠느냐. 이렇게 법원이 각하하고 사측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언론노조에 제안했던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언론노조가 지금 방송사법을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송사법이라는 건 KBS, EBS, MBC 그리고 방통위 구성 이 네 가지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KBS, MBC, EBS 사장 뽑는 방식을 좀 더 개방해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외부의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해서 지금은 정당들끼리 나눠먹게 하고 있는 그 이사회를 좀 더 시민단체나 외부인, 시청자들한테 개방하라는 게 이 방송사법의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방통위가 5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족수 기준을 만들어라. 지금은 그냥 합의제로만 운영되지 정족수가 없으니까 막 혼자서 해버리고 2명이서 결정하고 막 이랬잖아요.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결과도 나왔고. 그러니까 요걸 고치는 게 방송사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KBS, MBC, EBS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그럼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럼 YTN은, SBS는, MBN은, 연합뉴스 TV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론개혁이 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야 된다. 사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방송업의 본질이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일반 직장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방송사는 기자들이 아래로부터 발제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자의 저널리즘 정신이 보도국에 관철되는 게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방송과 방송 언론사의 공공성을 높이는 추가 입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방송법에 임명동의제는 규정이 없으니까 방송 보도 책임자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에 따라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법을 일부 개정해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사실은 없으면 다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 수신료 문제가, KBS가 지금 수신료를 정권에 의해서 지금 정기료가 분리되면서 수신료를 걷는 징수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갖고 수신료가 지금 뭐 30%가 빠졌느니 뭐 40%가 빠졌느니 뭐 그러고 있는데, 필요하면 이 수신료를,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건 내가 KBS 안 보는데 내가 왜 수신료를 내야 되냐, 이 거부감에 편성해갖고 그런 조치를 한 거잖아요. 필요하다면 수신료를 모든 방송사가 특히 공공성이 중요한 뉴스를 하는, 그러니까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는 수신료를 조금씩 나누자 이거지. 그래서 이 통합징수하는 법안을 이번에 또 야당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어차피 이게 국민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지 않으면 다시 제도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신료를 KBS가 물론 대부분 가져가겠지만, 현재는 KBS가 다 먹고 5%만 EBS한테 나눠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신료가 들어가야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신료가 안 들어가면, 광고로만 운영하면 아무래도 민간 자본에 취약해지는 거고, 세금을 직접 받으면 정권에 취약해지는 거고, 지금 KTV처럼 뭐 김건희를 위한 음악회를 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내는 수신료를 방송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대신 그걸 받는 조건으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게끔 의무화하는 그런 주고받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신료를 받고 수신료를 받는 방송국들은 예를 들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뭐 받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저는 이게 다음 대선 이후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대선 이후에 아마 정권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당이 투표만 하면 지금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입법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런 어떤 언론개혁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논의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언론의 어떤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내용을 언론노조에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